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감정평가 전략 실무에서 일반 평가를 지금 16회 과정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16회가 많기도 하지만 또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알차게 해서 그 일반 평가 부분을 그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좀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그 컨텐츠 해가지고 보시면 그 파트 1부터 해가지고 파트 10까지 있습니다. 파트 10까지 그 기초, 삼방식 객관 쭉 해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감정평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그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여러분 최대한으로 감정평가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최대한 이해를 다 시키는 방식의 수업으로 갈 것이고요. 각 챕터마다 이제 끝날 때 기본적인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기본 문제적인 문제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풀어드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갈게요. 근데 이제 문제 양이 좀 많다 보면은 대표적인 문제 위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숙제식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답안이요. 원래는 예전에 그 책이 있었는데 제 오타를 지금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이번에 한 번에 편집을 해가지고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되면 그걸 여러분들한테는 그 묶어가지고 한 번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답안을 잘 가지고 가시고요. 혹시나 미리 이제 수업 도중에 오타를 잡는다고 잡습니다. 잡는데 아직도 조금씩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음 공부하실 때 왜 내가 한 거하고 왜 답안하고 틀리지라고 너무 많은 그 고민하지 마시고 큰 줄기에서 맞는지 보시고 그 좀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카페에 이제 제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그 오타는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하동수고요. 연락처는 뭐 메일은 잘 제가 보진 않는데 한 메일 될 수 있으면 전화를 하시는데요. 미리 전화를 바로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뭐 질문 있습니다. 언제 뭐 통화 괜찮으실까요? 하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진짜로. 문자 보내자마자 30초 있다 전화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진짜로. 예. 혹여나 제가 또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요. 현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올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를 뭔지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오후 한 5시나 6시 이후에 문자나 카톡으로 미리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책을 통해 가지고 뭐 설명할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이해 정도의 그 정도는 뭐 낮에도 뭐 가능하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속이 제일감정 저는 고향이 저기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전북지사에서 제가 미러카라마 지금 이걸 맡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고 있는데 왜 와서 수업을 하고 있냐. 난리예요, 난리 아주. 저희 이사들도 아주.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전 좋아합니다. 수업하는 거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오늘 지금 그 2차 요 실무를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생기초. 예. 나머지 뭐 한 3분의 2는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뭐 제 강의나 아니면 뭐 타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잠깐 하셨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다거나, 예. 그럼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수업 자체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차 보신 분 계시는 겁니까? 1차.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1차도 지금 안 했고, 그냥 2차부터 하기 위해서 그냥 실무 먼저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네요. 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 실무를 하다 보면 기본 베이스가 우리 1차에서 하는 지금 요즘 이름이 바뀌었나요?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바뀌었나요? 저 때는 부동산 관계법규였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 국계법이라든지 뭐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공법상 제한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모르면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곤란합니다, 진짜.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1차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1차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라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갈 거예요, 그때는. 지금 모든 걸 100%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에서는 전체적인 틀하고 어떤 목차 잡는 거라든지 그 접근하는 방법 그 정도만 알고 계속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아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다 사셨나요? 계산기는 이제 쌀집 계산기 쓰시면 안 돼요. 이제 바로 쌀집 계산기.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예, 계산기를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그건 무슨 계산기죠? 처음 보네. 그게 TI인가요? 아, 그 테이블 그려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예. 저분도 처음 보는 거네. 그건 뭐예요? 아니, 저 뒤에. 저건 뭐예요? 그, 공대신가요? 친구가 줬어요? 테이블 같은 거 돼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기, 계산기 하나 줘보세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네. 제가 뭐 계산기 장사는 아닙니다. 여기에 카시오, 제일로 많이 쓰는 거죠? 예, 수험계에서 제일로 많이 쓰는 이게 카시오 FX9860. 요걸 감정평가 그 수험생들이 제일로 많이 써요. 요거하고 또 뭐 TI라고 있죠. TI는 저는 뭐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타치감이 가장 좋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여러분의 처음에 어떤 그 벽인 육계수가 이제 곧 들어가는데 그거 할 때 쌀집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요걸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또는 뭐 기업 가치나 뭐 캐시플로우를 할인하거나 평가할 때 쌀집 계산기에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층별 효용비라든지 어떤 단순 계산할 때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를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계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잘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 이 기능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은 뭐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동영상이 무료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계산기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동영상 홈페이지 저기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 강의예요. 무료. 요거 아마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계산기를 우리 감정평가 수험계에서 어떤 식의 계산 요령들이 있는지 아마 문제랑 주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장원평가사님이 그거를 계속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기 익숙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심지어 막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준비하세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계산기라도. 그 다음에 계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이제 연습장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필기도요. 앞으로 여러분 물론 저기 자기 자신만의 뭐 공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때 받으신 연습 있죠? 답안지요. 예, 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자꾸 하세요.
습관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습관을. 그거 잠깐 줘보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론, 실무, 법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300점을 풀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문제지에다가, 요 연습지에다가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줄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연습할 때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전. 예, 법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법전이 없어서. 법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 있어요? 예, 어떤 걸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사도 상관없고 여기서 말한 법전이란 건 뭐냐면 그 법규 시간 오늘 법규 수업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 얘기하지 않던가요? 얘기하죠. 예, 나중에 우리가 쓰는 뭐 감칙 뭐 예를 들면 행정법부터 뭐 행정소송법, 뭐 행정절차법, 그다음 우리 법인 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그다음 뭐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각종 감정평가에 관련 지침들 그런 것들을 싹 모아놨어요. 예, 모아놨. 보통 한 이 정도 두께 될 겁니다. 이 정도 두께. 예, 그걸 왜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막 이쪽 보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거든요. 근데 법에 관련된 것은 그 법전 하나로 여러분이 계속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다 자꾸 옮겨 적으시고 잘 찾아보시고. 우리 시험은 법전을 안 주잖아요. 이걸 안 줘요.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려워요. 왜? 다 암기해야 돼요. 그 사시나 물론 사신 지금 없어졌지만 뭐 행시나 그런 것들은 법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 공부를 하고 조문을 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조문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외워서 써야 돼요. 이게 자주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딱딱하지 않게, 예, 첫 시간부터 또 너무 또 과부하 걸리면 힘드시잖아요. 아, 그리고 요거 꼭 한번 듣고 오세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에 유튜브에 쳐도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쳐도 나오더라고요. 기초입문강의라고 해가지고 한 3시간짜리인가? 있어요. 제가 해놓은 거. 그 기본적인 그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개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걸 한번 듣고 오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대충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간 나시면. 자, 그리고 제 수업의 철칙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만 죽어라고 하고 열심히 풀고 문제 계속 풀어보고요. 아시겠죠? 뭘 알아야 예습을 하죠. 필요 없어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예,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만 계속. 자, 그럼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자, 감정평가에 의의해가지고 정의가 나오죠.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이 전부 다 법전에 있으니까 그걸 다 한 번에 이게 체크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1차 지금 1차를 다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 우리가 하는 것들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그 밑에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물건에 준하는 권리. 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쭉 보시면 1차 때 다 보신 것들이잖아요. 선박, 항공기. 즉 의제부동산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의제부동산. 선박 같은 경우는 한 20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즉 소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람 빼고 평가 다 한다. 예. 사람 빼고 아무튼 가격을 매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감정평가를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평가사에게 굉장한 많은 권리를 부여해 줬어요. 저희 법에서는.
근데 평가사들이 그동안에 저희 이제 선배 평가사님들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토지 건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수도 많아지고 점점 파이는 적어들고 그러니까 업무 영역 확장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꾸 이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자꾸 이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회계사들이 보통 저기 기업 가치 같은 걸 예전에는 평가를 했어요. 기업 가치를. 근데 그거 보면 졸라 허접해요. 예. 캐시플로우라는 그거를 도대체 개념을 알고 있는 건지, 예? 진짜 허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은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먹고 사니까요. 굳이 그거 안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그거를. 뺏어오는 입장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업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고유 영역이 있지만 이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협회에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이제 좀 기준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도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와서 자꾸 침범하니까 이제 니네 유사 감정으로 해가지고 다 고발해버릴 거야. 해가지고 다 지금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재판받고 막 그래요 지금. 서로서로 자기 지금 밥그릇을 지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 또 변리사들하고 우리가 또 업무 영역이 또 겹치는 것도 있죠. 뭐 변리사들은 권리 분석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죠? 권리나 아니면 그 기술 분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특허를 갖다가 출원을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협업도 많이 하고요.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 업자의 업무 및 감정평가의 목적별로 해가지고 업무 범위해서 2조 정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거 저기 그 바뀌었는데 제가 이거 못 바꿔놨네요. 감정평가 업자란 말이 이제 없어졌죠. 예,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예. 감정평가 업자란 말이 없고요. 이제 뭐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죠. 법인 등이죠. 예, 법인 등. 법인 등. 업자란 말이 좀 업자 하니까 좀 사기꾼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인 등이라고 하니까 등이라는 말을 넣었어야 가지고 등에다가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밑줄 치시고 그 개인사무소예요.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이게 개인사무소 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인가를 받은 이제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가사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의 업태는 개인사무소와 법인으로 나뉩니다. 법인에는 이제 실무적인 거예요. 법인에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대형법인과 이제 중소형 법인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네, 대형법인과 중소형 법인 이렇게 나뉘어요. 둘의 이제 차이점은 법적으로는 평가사들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평가를 하려면 의뢰인이 의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의뢰인과의 협약이 있어요. 협약 때문에 업무 범위가 약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같은 경우는 뭐 둘이 비교를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담보평가가 협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담보평가를. 보통 소위 얘기하는 대형법인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대형법인. 13개 대형법인은 담보평가가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 법인 중에서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통일, 뭐 프라임, 뭐 3일, 뭐 그런 데는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신생 그 조그만 법인들 있죠? 그런 법인들은 뭐 은행에서 그러죠. 뭘 믿고 니네한테 담보평가를 그래? 사고 나면 니네가 책임질 수 있어? 못 지잖아요. 그죠? 이 대형이라는 것은 13개 전국의 지사망을 갖추고 뭐 공제사업도 그렇고 그
범위가 좀 자본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감정평가 법인 등 개인 사무소와 법인으로 나눈다. 법인에 들어가 있는. 그럼 이제 좀 편하게 개인 사무소는 그냥 개인 사무소고요. 요거 좀 말씀드려야겠구나.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수습이죠. 그죠? 수습이잖아요. 수습을 받고 수습을 1년을 받습니다. 1년을 받으면 이제 소속 평가사가 되는 거죠. 소속 평가사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을. 상단 사인을. 자기 이름 3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딱 도장 날인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평가서가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소처럼 일하겠죠. 소처럼. 소처럼 일하다가 이제 잘하면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출자라는 걸 하죠. 출자 이사가 되는 거죠. 즉 주주가 된다는 얘기죠. 주주 평가사, 파트너 평가사. 파트너 평가사가 되면은 이제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은데 이제 그 이익을 갖다가 얼마를 더 가져가냐. 그런 시스템이죠. 출자 이사가 돼가지고 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소속 평가사로 이제 계속 있어야겠죠. 있든가 아니면 이제 나는 평가사 자격증을 따고 도저히 보니까 평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난 다른 일 하고 싶어. 그런데 평가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야 그래도 평가 일을 하면서 할 거야. 개인 사무소를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사무소. 개인 사무소. 그럼 개인 사무소 딱 차렸다고 해서 주는 거 없습니다. 즉 우리 평가사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야 돼. 시간이. 자, 업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소속평가 수습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소속평가사 되잖아요. 이 수습 1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3년 만입니다. 전부 다. 만 3년이 되어야 공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공시 업무. 공시 업무라는 얘기는 표준지죠, 여러분. 표준직 공시지가 업무나 개별 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하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어찌됐든 3년이 지나야 돼요. 만 3년이.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근데 5년이 됐어요. 5년.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이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경매. 경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들은 경매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소속 평가에서도 경매 평가 해도 돼요. 하지만 뭐를 못 한다? 여러분 이름으로 사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냥 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매평가사가 될 때쯤 거의 이제 이 생활에 염증이 나신 분들은 다 뭘 차리신다? 이 사무소를 차리신 분들이 있어. 이제 경매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각 관할 법원에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 감정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되면 이제 뭐 달에 또는 뭐 분기에 이렇게 뺑뺑이식으로 돌려가지고요. 여러분한테 경매 물건을 줍니다. 한 달에 뭐 2건이 됐든 3건이 됐든. 이런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잖아요. 국가에서 주네? 챙겨주네? 이것도 뭐예요? 챙겨주잖아요. 공시 업무 하고 싶은 하나 손들어. 저 할래요. 해라. 주잖아요. 공짜로. 그죠? 기본으로 주는 거잖아요. 경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 이제 소송평가를 해요. 소송평가. 소송. 6, 7년 되면 소송평가가 됩니다.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경매고, 이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제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제 둘이 이제 소송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거. 이혼했어, 둘이. 이혼해가지고 재산분할 신청했어. 재산분할. 근데 보니까 재산이 뭐야?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 평가받아가지고 현물로 쪼개야 되면 아니면 금액으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야, 그 부동산 얼마인지 알아갖고 와. 이제 소송감정인한테 주는 거예요. 소송감정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개인 사무소들은 보통 경매도 하고 소송도 해요. 두목을 다 줘요. 즉 아주 아름다운 우리 감정평가사 협회의
상생, 윈윈이죠. 법인 니네들은 할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조금 포기해라. 이분들한테 좀 주자. 예? 이해가십니까? 근데 항상 이제 이거 갖다가 서로 조금씩 이제 마찰음은 있어요. 마찰음은. 또 이제 뭐 국공유지, 뭐 공매도 있죠. 공매. 예. 공매 평가도 있고요. 저희 전북지사가 저희 전라북도 저 지회에서는 이 공매 부분을 법인들이 안 해요. 아주 저기 따뜻한 그거죠. 전부 다 개인사무한테 다 줬어요. 아유, 버셔야죠. 공매 다 드렸어요. 다 하시라고. 예, 근데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충 때려보니까 한 개 사무소당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되더라고요. 2천, 3천, 요것도 2천, 3천. 그만 4천은 되겠네. 예.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공시 업무를 갖다가 요건을 좀 제한 요건을 걸어놔 가지고 거의 대형법인 아까 13개 있지 않습니까? 13개하고 중소형 평가법인에 한 2~3개 정도가 기존까지는 참여해 가지고 공시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그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멍털이다. 또 너무 많이 올렸다. 근데 어차피 이 정부의 지금 모토가 현실화율을 몇 프로까지 시키냐. 지금 뭐 70%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좀 안 맞던 것들을 이게 비정상화된 걸 정상화시키다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수는 전국에 50만 필지입니다. 전국에 50만 필지를 갖다가 대표성 있는 땅을 꽂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거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평가사들이 그 가격을 매긴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공무원들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더 정치하게 하려면 결국 전국에 있는 땅값을 정치하게 하려면 표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좀 더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많이 잡으면 업무량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과도하겠죠? 그러니까 힘들구나. 알았어. 그럼 공시 업무 요건을 좀 풀어줄게. 그래서 지금 개인 사무소들도 될 수 있으면 하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무소도 할 수 있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데 곧 아마 개인 사무소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어떤 요건에 합당하면 공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시 업무가 보통 한 구자당 보통 뭐 이거 차 띄고 포 띄고 뭐 띄고 하면 4천 돼요.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이것도 어때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4천. 뭐 경매, 공매만 해도. 근데 이제 상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개인 사무소들이 이걸 안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또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조율하겠죠. 야,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내놔. 못 줘. 아마 이제 또 이제 업태 간에 이제 또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평가 업계에 지금 이게 업태입니다. 법인과 개인 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평가사님들이 그 자격을 따시고 어찌됐든 최소 7년 정도는 버티셔야 된다. 그래야 뭘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6, 7년 정도는 어찌됐든 업계에서 일을 하셔야 경력이 인정돼서 나중에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2, 3년 정도 하시다가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업계를 떠나면 굳이 거의 어디로 가냐면 뭐 은행 쪽으로 간다거나 심사역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는 감정원이라고 부르죠. 한국 감정원에 입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경력이 단절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감정원 경력도 지금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 10조 보면 업무 해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나오죠. 자, 이건 법규에서 다 볼 것이고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한 업무. 이게 바로 공시 업무죠. 공시 업무 여러분. 표준지, 조사평가나 개별 공시지가 검증하는 거. 지금 개별 공시지가 지금 검증 이의신청 기간이거든요. 지금 제 지역도 좀 이의신청이 좀 들어와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 이의신청이 많이 나왔으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열받으니까 줄여달라고 하는 게 많을 것 같죠.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나 세금 더 낼 테니까 내 땅값 더 올려. 그런 이의신청도 있어요. 에? 그럼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만 더 내시지. 싫어. 나는 정당하게 낼 거야. 내 땅의 가치를 알고 싶어. 그러시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거 올리면 주변 땅 다 어떻게 되라고요. 그죠?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이 정부는 아니지만 많이 오는 게 뭐냐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게 올리는 게. 또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자산 재평가 아까 그 4번 있죠? 소송 또는 경매 그리고 5번 금융기관이 의뢰한 토지 등의 평가 이게 담보평가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6위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이게 컨설팅 뭐 다 얘기해서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쭉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목적별 분류는요.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감정평가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똑같은 땅인데, 요 땅이 있어요. 요 땅이. 요 땅의 가격을 내는데, 목적이, 자, 여기 첫 번째처럼 일반 거래라고 합시다. 일반 거래. 두 번째, 담보. 세 번째, 경매나 공매. 4번, 뭐, 소송. 뭐 5번, 뭐, 표준지. 뭐, 6번, 뭐, 매수 매각. 7번, 뭐, 보상 목적. 네. 자,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좀 전체적인 개략적인 걸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요런 땅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 땅을 그러면 이 평가 목적에 따라서 할 때, 뭐가 틀려지냐, 이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 드릴게요. 일반 거래죠, 여러분. 일반 거래. 일반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으세요. 시가 참고라고 그래요. 네, 시가 참고. 시가. 네, 시세가 얼마냐. 이게 일반 거래 목적이 이제 시가 참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통 시가 참고 일반 거래가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 상속, 증여, 상증 또는 뭐 현물 출자 아니면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냥 첫 땅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뭐 그런 사람들. 즉 이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일반 거래 목적의 시가창고예요. 말 그대로 시세예요, 시세. 네, 시세 평가예요, 시세 평가. 그럼 이게 시세가 요 땅이 1억이래요, 1억. 시세가 1억이래요, 1억. 1억짜리구나. 1억짜리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담보죠, 여러분. 담보는 금융기관이 의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 이해가십니까? 그럼 얼마예요? 가격은 똑같이 시세니까, 원래는. 1억이 돼야 맞죠? 1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감정평가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조정이 돼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즉 담보라는 것은 저희가 담보평가를 하면 은행기관이 채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땅이 부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을 회수해야죠. 그럼 채권을 원활히 회수하려면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담보평가는 시세가 1억이라면 예를 들어 한 9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즉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보수적인 관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부동산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또 예, 다 달라요. 굉장히 이제 그거는 다 배우게 되셔. 근데 이제 가장 금액적인 걸로 해서 느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경공매죠. 이제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경매,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있죠. 예, 이제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임의 경매가 뭐냐면 보통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았는데 이자가 안 들어오거나 즉 부실이 돼가지고 은행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집어넣는 걸 임의 경매예요. 그러니까 경매 여러분한테 아까 경매 평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여러분한테 딱 경매 평가 명령 통지서를 보내요. 보내면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그렇게 찍혀서 와요. 그럼 임의 경매만 봐도 아 금융기관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임의 경매 거의 채권 채무 관계예요. 거의 꼭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예요. 임의 관계는 저당권에 거의 뭐 저당권에 기인한 거로 보시면 돼요. 저당권에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강제 경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는 물적 대상이고 강제 경매는 인적 대상이야. 이 말은 뭐냐면 A씨라는 애가 있어. A씨가 경기도에도 땅이 있고 전라도에도 땅이 있어. 근데 A씨가 저당은 어디 설정했냐? 이 전라도 거에만 금융기관에 저당이 설정돼 있어. 즉 대출을 받았어요. 금융기관에 이 전라도 거만. 그럼 A씨가 만약에 이 금융기관에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경매를 넣어버리겠죠. 금융기관에서. 그럴 때는 임의 경매를 했죠. 그때는 평가 대상이 뭐만 되겠어요? 전라도 땅만 되겠죠. 요것만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그죠? 근데 A씨가 사업하다가 망해버렸어. 아이고 망해버렸네. 파산. 손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확 달려들 거 아니에요. 돈 갚아.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야 A씨 너 안 되겠다. 너 강제경매 시켜버리자.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싹 조사해가지고 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강제경매는 인적 대상 A씨에 해당하는 경기도 땅, 전라도 땅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 가십니까? 이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임의경매는 저기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즉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임의경매고 강제경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 지원이죠? 서울이면 서울에서 강제경매가 들어갔어요. 이 A씨 땅이.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경기도 땅과 전라도 땅을 경기도라고 합시다. 경기도 땅과 전라도 땅을 다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강제경매 법원은 달리해서 주겠죠. 어찌됐든 강제경매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용어도 다 아셔야 돼. 경매도 이게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시험에 기출문제를 낼 때 부동산을 갖다가 싹 한 4개를 갖다 던져줘 버리고 거기다가 권리관계를 담보 설정된 것들을 한 2개 던져주고 나머지는 깨끗한 거 주고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주고 강제경매가 의뢰되었다. 평가하시오. 몇 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4개를 다 평가해야겠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임의경매가 들어왔다. 몇 개 평가해야 돼요? 저당 설정되어 있는 2개만 해야죠. 그럼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뭐지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지? 다 하란 얘기인가? 이제 복불 복이잖아요. 다 했더니 어떻게 그냥 소 뒷걸음치다 잡듯이 다 됐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경매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예. 알고 가잖아요 이제 경매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 일반적으로 조세를 갖다 체납 처분한 것들. 조세, 보통 거의 조세 체납 처분이에요. 즉, 세금 안 낸 거 한마디로요. 예. 세금을,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뭐 각종 무슨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건보료라든지 그걸 갖다 그 땅에다가 압류를 걸어버리죠. 압류를 걸어놓고 돈 좀 갚아라, 갚아라 계속해도 안 갚으면 이제 마지막에 공매로 넣어버려요. 공매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은 법원이 개입하는 거고 공매라는 것은 법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죠. 예, 어떤 기관이나 그런 애들이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것도 매각이에요. 한마디로. 강제 매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하고 공매는 결국 저것도 시세인데 시세보다는 조금 뭐 할 수 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하는 게 경매든 공매든 뭐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내는 가격이 최저 입찰가의 기준이거든요. 입찰가 기준.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예를 들어서 저게 일반 거래로 1억이었어요. 그런데 공매 경매를 하다 보니까 딱 1억은 못 맞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억 2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2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저 입찰가가 되겠죠. 높다. 그럼 시장에서 뭐 하겠어요? 입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에 유찰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유찰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15%에서 20%씩 쫙 깎이잖아요. 그리고 2회 입찰해라. 2회 또 유찰돼. 3회. 그러다 보면 막 50%, 막 40%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억 2천을 낼 수도 있지만 뭐 얼마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9천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9천을 냈다고 해서 9천에 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 입찰가고 이 부동산이 굉장히 좋아.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저거 9천에 최저 입찰가인데 저 9천짜리가 아니야. 1억 5천짜리야.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이 얼마를 쓰겠어요? 1억 5천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5천에 뭐예요? 떠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경공매는 저희들이 평가한 게 가격이 아니고 일단 그냥 하나의 뭐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입찰가. 최저 입찰가. 이 금액으로는 입찰을 해라. 이 금액 이상으로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최초에 한 것들을. 나중에 우리 경매평가 또 합니다. 법삭가격이라고 하죠. 법삭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름 용어를. 자, 이제는 이제 소송이에요. 자, 소송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송은 뭐 이혼 청구 소송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면 부동산을 평가하겠죠. 그죠? 그럼 이 소송 평가도 거의 시세겠죠. 시세. 네, 시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정책적 가격이죠.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입니까? 아니죠. 네, 시세 아니잖아요. 시세보다는 낮다고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이 정부의 목표치는 표준지의 현실화율이 70%를 잡고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5개년 동안 70%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목표를. 70%. 근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어요, 이미. 현실화가. 저 지방 소도시나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현실화가 막 50%밖에 안 된 것들도 많아요. 즉,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0원인데 시세는 얼마란 얘기예요? 2,000원짜리란 얘기지. 아직도 50%밖에 현실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수도권의 평가는요. 여기 서울 특히 지금 여러분 계신 서울 있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현실화율을 거의 달성화시킨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땅값은요. 일반인들도 즉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마다 뭐가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시지가에다가 1.2나 1.3 곱하면 그게 시세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자체를 이렇게 현실화 정치하게 해놔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나중에 거기다 곱하기 1점 몇 하면 그게 시세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많고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잘 이렇게 거래가 많고
확장이 잘 돼 있는 그런 데서만 가능한 거지. 저기 뭐 지방 소도시나 그런 데는 거래도 별로 없고 한 데들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카페나 어디 글 보면 과연 평가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통계하고 우리 평가하고 산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산정. 산정이잖아요. 얘는 평가고. 그죠? 둘의 차이점은 평가는 평가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재량이 들어가는 거야. 판단이. 산정은 그냥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두두두두 뚝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임장활동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가서 봐야 돼요. 땅을. 이게 땅이 삐죽한가 고저가 있는지.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돼요. AI 대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회계사, 세무사 걔네는 대체 된다니까. 어차피 뭐 얼마 썼어. 툭 치면 요즘 자동 계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매수 매각은 뭐냐면 매수 매각은 이제 국가나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매각하든지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공유재산 매수 매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건 공공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소위 쉽게 얘기하면 뭐 은행이 뭐 농협이라고 합시다. 농협에서 저기 옆에 트랙터가 하나 있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트랙터. 이해하시죠? 농협에서 그 가면 트랙터도 있고 막 농기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려고 농협에서 사는 거 있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 그럼 빨리 그거 없애버리고 뭐 해야 돼?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버리려면 결국 장부가에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팔려면 뭐 받아야 된다? 평가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니네들 아무튼 뭐만 하려면 다 평가받아. 무조건 평가받아라. 그겁니다. 매수배가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목적. 보상 목적은 이제 우리가 시세보다는 좀 더 주죠. 왜냐하면 자의에 의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뺏기는 거죠. 강제 수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 목적이 그냥 그런 겁니다. 보상평가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크게 그냥 보상평가 이걸 그냥 공적평가라고, 여기까지도 공적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굳이. 이제 이거 체계를 갖다가 이제 분류할 때 조금 애매한 경계들도 있는데,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크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일반평가. 오늘 책처럼 일반평가. 그럼 이게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챕터가. 다른 게. 공적평가가 이제 보상 요기부를 배우는 겁니다.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의 근거 보면 일반평가 해가지고 보시면 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법, 뭐 행정규칙 뭐 쭉 나오죠.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오늘 법규 시간에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보상평가. 근데 지금 법규 오늘 오전에 한 건 행정법만 했나요? 행정법? 뭐 행정법부터 했죠? 공용수용론 뭐 그런 것들? 아직 거기 안 하셨나? 아무튼 보상평가 요게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원칙 및 감정평가 조건이 시작되면 또 못 끊으니까 잠시 제가 좀 지각해서 죄송하고요. 5분만 쉴게요. 5분만.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